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 진짜 만만치 않은 녀석입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지정학적 난제, 30년 넘게 외교의 무덤이라 불렸던 북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들 솔직히 계속 벽에 부딪혀 왔잖아요. 그래서 최근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가능한 국가를 향한 차가운 평화라는 개념인데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불가능한 국가라는 현실부터 비핵화의 한계, 차가운 평화 제안, 북한이 원하는 당근, 복잡한 지정학적 체스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불가능한 국가와 30년 동안 꽉 막혀있던 교착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간 정말 오랫동안 미국 정책 이반제들의 뒷목을 잡게 만든 불가능한 국가 그 자체였죠. 그 실패의 한가운데에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아주 굳건한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희들 핵 완전히 포기하기 전엔 제재 풀어줄 일 절대 없어. 이게 무려 3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의 고집이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심 북한 정권이 무너지길 바라면서 무기부터 당장 다 내려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거? 이거 북한 입장에서는 불신만 잔뜩 키우는 완벽하게 모순되고 실패한 전략이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파트, 비핵화라는 이상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전략적 공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북한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핵에 집착하는지 철저하게 그들의 렌즈로 세상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과거 역사가 남긴 끔찍한 교훈들을 쫙 한번 보세요. 리비아의 카다피, 핵 포기했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쫓겨나서 목숨까지 잃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핵무기 넘겨준 대가로 지금 끔찍한 침공을 당하고 있고요. 이란 역시 핵 모호성 속에서 끊임없는 공격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선 무장을 해제한다는 건 곧 정권의 파멸로 직행하는 섬뜩한 지름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숫자로 보면 상황이 더 확 와닿으실 겁니다. 남한과 북한 사실 체급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인구만 해도 남한이 2배 이상 많죠?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인당 GDP를 보면 남한은 4만 달러를 바라보는데 북한은 1만 달러 근처에도 못 갑니다. 이렇게 재래식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완전히 압도당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엄청난 남한을 상대로 유일하게 비벼볼 만한 비대칭 전력이 바로 핵무기였던 겁니다. 결국 미국이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한반도 내에서의 치열한 생존 경쟁 그 자체가 북한을 핵국가로 밀어붙였다고 볼 수 있는 셈이죠. 세 번째 파트, 그래서 등장한 차가운 평화라는 아주 실용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외교 전문가인 빅터 차 박사의 차가운 평화라는 파격적인 제안이 등장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졌다, 백기투항하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북한이 이미 고도화된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일단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장 핵 100%다 내놔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군비 통제나 위험 감소, 그리고 핵 선제 공격을 막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자는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인 거죠. 과거의 방식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납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무조건 CBDI, 완벽한 비핵화만 앵무새처럼 외치면서 은근슬쩍 정권 교체를 압박했죠. 결과는요? 네, 극도의 긴장과 꽉 막힌 교착 상태뿐이었습니다. 반면 차가운 평화 접근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완벽함에 집착하는 대신 핵 보유 상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실질적인 군비 통제와 안정을 목표로 삼습니다. 한 번에 홈런을 치려는 무모한 도박 대신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위협을 줄여나가는 진짜 현실적인 길을 택하자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적절한 당근 찾기. 피할 수 없는 협상의 딜레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방향을 틀어서 북한을 제대로 된 군비 통제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려 한다면 과연 우리는 뭘 내어줘야 할까요? 세상에 공짜로 핵을 포기할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수백만 달러짜리 질문이죠. 대체 북한은 진짜로 뭘 원할까?
과거 하노이 회담 생각나시죠? 그때 북한이 그 낡은 영변핵 시설 하나 내놓는 대가로 핵심 제재를 싹 다 풀어달라고 했다가 결국 판이 깨졌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할 만하면서도 미국이 나약해 보이지 않는 그 절묘한 유인책을 찾는 게 정말 엄청난 난제입니다. 전문가들이 슬쩍 꺼내놓는 타협안들, 이른바 당근들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16년 이후에 부과된 강력한 유엔 제재들을 싹 다 풀어준다거나 무려 2만 8천 명이 넘는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것, 혹은 B-52 폭격기나 항공모함 같은 전력자산 전개를 아예 멈추는 것,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을 동등한 외교 파트너로 대우해주는 것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와, 이거 미국이나 동맹국들 입장에선 정말 어마어마한 양보 아닙니까? 뭘 내어주든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아슬아슬한 거래 조건들인 셈이죠. 5번째 파트, 지정학적 체스판. 우리 동맹과 경쟁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무슨 진공관 속에서 둘만 꽁냥꽁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미국의 대북 정책이 차가운 평화 쪽으로 싹 기운다? 주변국들 난리 납니다. 당장 당사자인 한국은 우리 안보는 어떻게? 하면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핵잠 소환 같은 훨씬 더 강력한 억지력을 요구하게 될 거고요. 일본은 기존처럼 무조건 CVD 밀어붙여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겠죠. 중국은 참 아이러니한 게 겉으로는 비핵화를 외치면서도 막상 북미가 너무 친해지는 건 또 엄청 경계한단 말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러시아는 대놓고 북한의 든든한 뒷배 노릇을 자처하면서 이 복잡한 외교판을 통째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파트, 새로운 길 모색. 과연 우리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 거대한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한쪽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아예 동등한 국가 원수로 대우해주면서 안정을 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식의 파격적인 톱다운 외교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는 절대 안 돼. 글로벌 핵 비확산 원칙 무너지면 전 세계가 끝장이야 라고 외치는 전통적인 보수파와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정책을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극과 극을 달리는 시각 사이에서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나는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인데요. 우리 앞의 선택지는 매우 불완전하지만 어떤 형태의 관계라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틀이다. 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통 창구 자체가 꽉 막혀서 자칫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그 끔찍한 오판의 위험을 안고 가느니 비록 흠집투성이에 불만족스럽더라도 대화의 끈을 이어가는 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미 핵무기를 손에 쥔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과연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눈 딱 감고 삼켜야만 하는 불가피한 쓴약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를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뜨리게 될 위험천만한 선례가 될까요? 차가운 평화가 가져다줄 안도감,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서늘한 위험성 사이에서 국제정치의 이 아찔한 퍼즐을 여러분도 직접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